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입시 경쟁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교과서 대신 EBS 교재를 쓰는 학교가 많아 학생들이 교재비를 이중 부담하고 있습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가 올해 대회가 열리고 있는 러시아 카잔에서 2015년 광주 대회를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의 스포츠 특별보좌관이 최근 방북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남북 단일팀 구성에 성과가 있었는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광주 완도간 고속도로 건설의 일부 사업비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습니다. 내년부터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등학생들이 비싼 돈을 주고 구입한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고 사물함 속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사실상 교과서가 필요 없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낮잠 자는 교과서 무슨 사연인지 김진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입니다. 사물함 깊은 곳에 교과서가 꽂혀 있습니다. 1년 전 구입한 뒤 한 번도 펼쳐보지 않은 말 그대로 새 교과서입니다. 아예 사용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왜 안 했지? 이거 다 다른 교재예요. 인근의 또 다른 고등학교. 수학 수업이지만 교과서를 보는 학생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과서들은 어디 있어요? 본 적은 있어요? 그때 자학은 뭐지? 이름 썼어요. 고3의 경우 국어와 영어, 수학을 포함해 내신에 포함된 9개 과목 가운데 예체 등을 제외한 모든 과목 수업이 이런 식입니다. 수능 시험의 출제 비율이 높아지면서 정규 수업을 교과서 대신 아예 EBS 교재로 하고 있는 겁니다. 고등학교 1, 2학년들도 국영수 등 이른바 입시 주요 과목은 수업 시간에 교과서를 버린 지 오래입니다. EBS 나와 있는 이 제시문들이 좀 꼭 안 보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EBS 교재를 선택하고 있고. 올해 고등학생들의 교과서 구입 비용은 평균 14만 원 선. 쓰지도 않을 교과서를 사고 수십만 원어치 EBS 교재를 따로 구입하는 겁니다. 이중으로 교재를 구입하는 데 드는 경제적 부담도 부담이지만 오로지 입시만을 위해 정규 교과서마저 내팽겨치는 교육 현장의 모습이 씁쓸함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남북 단일팀 구성과 관련해 실무 역할을 하는 유엔 특별보좌관이 북한을 방문해 남북 단일팀 성사 여부가 주목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윌프리드 램케 유엔 사무총장 스포츠 특별보좌관이 지난 6일부터 나흘 동안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램케 특별보좌관은 북한에서 평양 인민야외빙상장과 롤러스케이트장, 릉라 인민체육공원 등 체육시설을 참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는 유니버시아드 대회 남북 단일팀 구성과 북한 청소년 초청 실무 역할을 맡은 램케 보좌관이 북한의 초청으로 방북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가 2013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진행 중인 러시아 카잔에서 본격적인 홍보 활동에 나섰습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는 지난 6일부터 카잔 유니버시아드 선수촌 내에 홍보관을 설치하고 각국 선수단과 스포츠 관계자, 미디어 등을 대상으로 광주에서 열리는 차기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또한 홍보대사인 손현재, 양학선, 최은숙 선수의 홍보 영상과 함께 남북 단일팀 구성기원 메시지 작성, 마스코트 누리비와 사진 찍기 등 현장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 중에 농지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산강 준설토를 농지에 부어서 영산강도 깊게 파고 농지의 땅심도 키우겠다는 사업이었는데요. 좀 좋게 해보자고 한 사업인데 어찌된 일인지 농민들이 울상입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주시 동강의 논입니다. 못 심은 지가 한참이 지나 어느 정도 자랐어야 하지만 이 논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는 곳과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합니다. 흙 색깔도 이상합니다. 정상적인 논의 흙은 이렇게 누런빛을 띠고 있지만 벼가 잘 자라지 않는 논의 흙은 이렇게 검은빛을 띠고 있습니다. 이 일대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농지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된 곳입니다. 영산강 바닥에서 긁어낸 흙을 쌓아 지반을 높여 침수 피해도 해결하고 땅심도 높이겠다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날 똑같은 약으로 똑같이 심었는데 이렇게 지금 올해 농사 이거 진짜 베레땅 껴라 이거. 사업을 진행한 농어촌공사가 흙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산성 토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도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 농어촌공사가 5개 농가에 1,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작년에 그 토양 조사 결과가 일부 산도가 약간 좀 높게 나와 있고 또 염도가 좀 측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토양에 관한 문제인지 농어촌공사는 문제의 땅에 수억 원을 들여 다른 흙으로 덮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침수 피해도 막고 땅심도 키우자고 한 사업이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한 사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건 내 생명기록과 똑같은데 이놈 죽어버리면 나는 뭐 먹고 살겠어. 영산강 일대 농지 리모델링 사업에는 지금껏 400억 원이 들어갔고 동강면 일대에는 9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됐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국도 드라이브 코스 10곳에 영광 백수해안도로와 섬진강 물길 따라가는 길 2곳이 포함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51개 국도 가운데 경관이 아름답고 관광지와 유적지 등 명소가 많은 곳을 선정했습니다. 광주 완도간 고속도로는 국가기관 교통망에 반영된 전남의 마지막 고속도로입니다. 과거에 연거푸 예산이 삭감됐던 이 고속도로가 건설 사업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도 중앙을 관통하는 광주 완도간 고속도로. 우리나라 남북 두 축의 하나로 1999년 국가기관교통망에 반영돼 기본 설계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낮은 사업 타당성을 이유로 예산 요구는 10년 넘도록 묵살됐고 해묵은 지역 수건 사업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런 광주 완도간 고속도로가 최근 낭보가 잇따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에 144억 원이 반영된 데 이어 박근혜 정부의 지역공약 이행 계획에도 포함됐습니다. 국간을 축소해 실시 중인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라 내년 관련 예산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광주 완도간 고속도로는 수도권 및 광주권으로부터 우리 전라남도 남해안 지역으로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광주 완도간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혜택을 보는 자치단체가 8군데, 물류비 절감과 관광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연간 1,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광주 완도간 고속도로는 광주 서구에서 해남 옥천까지 총 연장 69.6km로 사업비는 1조 8천억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양항을 오늘 2020년까지 연간 물동량 300만 TEU의 자립항만으로 만드는 정부의 활성화 대책이 나왔습니다. 해양경제 특구 지정에 대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나머지 대책들은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전수웅 기자입니다. 우수한 항만 입지와 시설에도 불구하고 물동량 창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광양항.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광양항 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해양경제 특별구역 지정입니다. 화학과 해양 플랜트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는 권역을 배후지에 만든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해양경제특별구역이 설치가 되면은 화학, 해양 플랜트 등 거대 산업이 광양항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광양항의 또 다른 성장 동력으로서 한 발자국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9월 광양시의 신청을 받아 관련법 초안을 마련한 뒤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신규 물동량 창출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먼저 냉동 냉장 창고를 추가로 건립하고 내년에 설계비 20억 원이 반영됩니다. 광양제철소 철강 벌크 수출 화물에 컨테이너화가 추진됩니다.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24열 겐트리 크레인이 순차적으로 도입되며 시설 사용료 면제도 연장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은 해양경제 특구 외에는 여러 차례 제시된 것이어서 별로 새로운 것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2013 광양항 활성화 대책의 내용 중에 해양특구 지정 운영은 우리 광양항 내지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좋은 대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내용들은 기존에 시행하고 있거나 또 우리 시가 누차에 거쳐서 건의했던 내용 등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다소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당장 시급한 24일 크레인을 순차적으로 도입한다는 것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새 정부 들어 해양수산부가 부활하면서 처음 나온 광양 활성화 대책. 이번만큼은 차질 없이 추진돼 자립항만의 기반이 구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승우입니다. 민주당 소속의 자치단체장들이 대통령의 지역발전 공약을 임기 안에 반드시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은 지난 5일 정부가 발표한 지역공약 이행 계획은 사실상 공약 이행을 지연하겠다는 엄포에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경제성 위주로 타당성을 검토할 경우 지역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고 민자유치 계획은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정부 책임하에 대통령 공약을 임기 안에 실현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동 성범죄를 부추길 수 있는 아동 음란물, 여전히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데요. 알고 보니 푼돈 준다는 게임에 넘어간 아동들이 이 음란물을 직접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 초등학생이 나온 음란 동영상이 있다며 돈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10,000원을 입금하자 영상 수십 개가 전송됩니다. 전부 여자 어린이나 10대들이 얼굴과 몸을 드러내놓고 스마트폰으로 직접 찍은 음란 동영상입니다. 기본 게시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문자 오고 가는 거는 뭐 이제 좀 경찰들이 그런 것까지 자세히는 안 보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자신의 몸을 찍은 영상을 보내면 상품권을 주겠다는 꾀임에 넘어가 어린이가 직접 촬영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회원 4천여 명이 가입해 이 음란 영상을 팔고 사는 인터넷 카페 운영자도 잡고 보니 경기도의 12살 난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초등학생을 포함해 10대 8명과 동영상을 유포한 성인 7명을 입건했습니다. 그 제작 자체를 청소년들은 이게 아동 음란물이다라는 그런 인식 없이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었고, 경찰은 청소년의 경우에도 음란물을 촬영하거나 유포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참여재판 절차에 대한 법원의 착오로 재판 일정이 연기된 민주당 백이훈 의원이 참여재판을 받을지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 의원은 어제 광주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나온 자리에서 재판부가 안내한 절차대로 일주일 동안 숙고한 뒤 다음 공판 때 의사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 의원이 참여재판을 희망할 경우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이 파기돼 광주지법으로 환송되지만 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으면 항소심 재판부가 날짜를 정해 선고하게 됩니다. 어제 오후 6시쯤 나주시 왕곡면의 한 도로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59살 윤모 씨가 굴삭기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굴삭기 운전자가 후진하는 과정에서 윤 씨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났다는 목격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이 5.18을 왜곡하고 전라도를 비하하는 댓글을 게시한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은 5.18을 폭동으로 왜곡한 국정원 직원을 오늘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라도 비하 댓글로 지역민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서는 518명의 시민 소송단을 모집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조선대학교 구성원들이 반년이 넘도록 파행을 겪고 있는 이사회 정상화를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조선대 법인이사회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정영팔 기자입니다. 조선대 법인이사회는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된 지 반년이 넘었지만 기존 이사들이 권한을 행사하는 파행 운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수, 평의회 등 대학 구성원들은 오는 15일 네 번째 열리는 이사회를 앞두고 법인이사회에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개방 이사 3명을 포함한 제2기 정이사회 구성을 완료하지 않으면 이사 승인 취소 소송 등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교육부 임원 승인 취소를 위한 조사 요청, 임원 승인 취소 소송 등 모든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다.
대학 구성원들은 특히 비정상적이고 반민주적인 이사회 운영으로 학생들의 취업 방해와 입학 기피 현상 등 대학 존립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정관 변경을 시도하고 후임 이사 선출을 방해한 비리 이사와 비리 이사를 비호해온 이사에 대해서 즉각 사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선대 법인 이사회는 지난 3월까지 이사 임기가 모두 완료됐지만 후임 이사를 선임하지 못해 단식 투쟁 등 구성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조선대 법인 이사회는 오는 15일 차기 이사 선임 등의 안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영팔입니다. 전남대와 조선대가 정부의 교육 역량 강화 사업 지원 대상에 다시 선정됐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교육 역량 강화 사업 1단계 평가 결과 지난해 총장 직선제 때문에 탈락했던 전남대와 2년 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조선대가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 밖에 광주와 전남에서는 광주대와 목포대, 목포해양대와 순천대, 동신대가 올해 교육 역량 강화 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광주교대는 1단계 정량평가만 통과돼 이달 말 2단계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광주와 전남의 일부 대학이 유독물질이 섞인 실험실 폐수를 부적절하게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과기원과 조선대학교는 허가를 받지 않는 물질이 섞인 실험실 폐수를 배출했다 적발됐습니다. 또 동신대와 전남 도립대 등 4개 대학은 미신고 물질을 배출했고 광주대와 순천제일대는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됐습니다. 국립광주박물관은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이 문화유산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박물관 청소년 캠프를 마련합니다. 이번 캠프는 박물관 유물탐방과 문화역사 강의,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광주와 전남 중고생 70명을 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닷새 동안 진행됩니다. 참가를 원하는 청소년은 오는 15일까지 국립광주박물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청해야 합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소형 화물차에 대한 거래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중고차 전문 사이트 카사랑방이 지난 6월까지 광주 지역 중고차 판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대차 포터2가 모두 1,200여 대가 팔려 지난해보다 8.7% 증가하며 판매 순위 1위를 기록했습니다. 포터2에 이어 구형 포터도 3위를 차지했고 기아차의 봉고3 트럭도 판매량 7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중고차 시장에서 소형 화물차 판매 강세가 나타나는 이유는 불경기로 조기 퇴직이나 은퇴 등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소자본 작업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던 광주와 전남 지역 농수산물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5월 광주와 전남 지역 농수산물 수출 실적은 4,3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2% 증가했습니다. 올해 광주와 전남 지역의 농수산물 수출 실적은 1월에 증가세를 기록한 이후 매달 평균 10% 이상의 감소세를 보여왔습니다. 한편 지난 5월까지 누계 수출 실적은 1억 7천만 달러이고 엔저 등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수산물 수출 실적은 1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대가 올해 도입한 예비교수제도 프로그램 공모 심사에서 기계공학과 석사과정 1학년 고광준 씨가 선정됐습니다. 고 씨는 전남대에서 등록금 전액 지원을 받으며 박사과정을 마친 뒤 세계 최고의 해외 로봇 연구소에서 박사 후 연구원 과정을 밟게 되며 일정 수준의 자격 요건을 갖추면 교수 임용이 가능합니다. 예비교수제도는 교수 채용을 전제로 한 우수 인재 육성 프로그램으로 일정 과정 후 자격 요건을 갖추면 교수로 채용하는 제도입니다. 광주 금호터미널이 서비스 품질지수 평가에서 고객이 가장 만족하는 기업 1위로 선정됐습니다. 금호터미널은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이 모두 29개 부문 120개 기업 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한 결과 고속버스 터미널 부문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금호터미널은 지난 2010년 고속버스 터미널 부문이 신설된 이후 4년 연속 서비스 품질지수 1위를 기록하게 됐습니다.